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변영인 이바입니다. 요즘 이제 시드니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곳곳에서 렌트비에 대한 부담을 이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몇 달 전부터 렌트비가 약간 좀 심상치가 않다고 이제 좀 느꼈는데, 지난주 이제 저희 회사에 렌트 관련 좀 문의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좀 막 쇄도했었고, 집주인하고 세입자분 사이에서도 이제 렌트비 조정할 일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렌트비 인상의 요인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30불에서 50불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너무 해도 너무한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건 착한 가격이었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오른 곳은요, 투베드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불, 그리고 3베드룸 같은 경우는 80에서 200불 가량 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급락과 급등을 이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곳이 이제 시티인데, 이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에 좀 오랫동안 이제 비어있어 좀 공실로 있던 아파트들도 점차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요. 이제 렌트 가격도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뭐 다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이제 시티에는 매물이 좀 약간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티 렌트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해외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주춤했던 투자자들의 손길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예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 대출을 받고 투자를 이제 준비 중이신데, 지난 이제 5월 기준으로 신규 대출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2015년도 4월 신규 대출했던 46%를 차지했던 시점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거죠.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많은 수요자,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완공이 좀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조하게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부동산 관련 광고 사이트의 임대료가 이제 큰 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외곽 지역 캔버라 임대료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시드니하고 멜버른의 임대료는 대유행 이전보다 아직까지는 약간 낮은 금액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 이제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원베드, 투베드 아파트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티, 로즈, 리드콤, 에핑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리고 2016년, 20년, 22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티는 2016년 원베드, 투베드 680, 850 이 정도였고요. 이제 지금 2022년에 650, 850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뭐 2016년하고 2022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2022년도에 620에서 600불로 이렇게 나가졌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로즈도 2016년 600, 620, 그리고 2020년에 510, 550, 그리고 이제 현재 다시 580, 650. 아직 이제 원베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뭐 투베드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리드콤은 지금 2016년도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그때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460, 530 이랬는데, 2022년도에 이 금액이 다시 재조정돼가지고 500에서 630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높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에핑은 2016년도 520, 630, 그리고 2022년도에 420, 뭐 610, 뭐 원베드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다시 480, 640으로 돌아왔는데, 뭐 원베드는 아직 많이 돌아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매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막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홈런 부담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약간 더 인상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집주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은 이래요. 지금 당장 내가 내는 게 이만큼인데 라면 이제
높은 이자의 부담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분기별 총 임대 수익을 보시면 아직도 시드니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좀 조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렌트 시장의 변화는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인하되었던 렌트 비용이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회복세를 이제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저희가 이 금리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렌트 수입을 다시 이제 높게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진정한 변수는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현재는 점차적인 이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해서 유학생이랑 해외에서 이민자 유입이 아직은 좀 순조롭지가 않은데, 이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렌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기하급수적인 렌트비 상승을 이제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된 이자 비용하고 더불어서 렌트비의 상승이 이어진 후에 이제 렌트 수익하고 이제 이 이윤이랑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막 돌아오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이제 이러한 연결된 상황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은 이제 다시 또 부추길 것이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현재 집값은 이제 다시 과거의 집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높은 집값을 이제 마주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예전에는 괜찮은 동네 투베드룸 아파트가 55만 불이면은 구매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예, 그죠. 이제 투베드 이제 좀 약간 살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80만 불 아닙니까? 구매를 이제 생각하고 좀 찾다 보면 좀 괜찮다 싶은, 아 좋다 하면 이제 가격 물어보면 이제 80만 불이죠.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이제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캔버라를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렌트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곳은 이제 아예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 잠시 머무르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면 이제 단기간 머무는 곳이었지 영구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 구매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도 좀 약간 더뎠었죠. 근데 그러한 결과로 렌트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렌트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세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집 구매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고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오르다 보면 예전과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계속 이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캔버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또 계속 렌트 생활을 유지를 하시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또 생각하죠. 아, 그때 샀었어야 했는데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곤 해요. 그래서 이제 집 구매는 꾸준히 준비를 하시고, 좋은 시기가 오면 론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거주용 집을 구매를 하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세입자가 집에 비용 및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렌트 투자의 도움으로 완벽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의 경우는 본인 거주용이 하나 있고 나머지를 투자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관찰하면서 그 타이밍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가적으로 론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하지만 투자자가 아니라면 살까 말까 생각만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주위분들이 막 많이 이렇게 휘둘르세요.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딱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때다 싶을 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대출이 될 때 집을 사는 게 저는 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케이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 이제 손님이 몇 달 전만 해도 론이 충분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에 괜찮은 아파트를 2개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을 마음에 드셔서 다시 론을 알아보셨는데
이게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대출 이자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금액도 낮을 뿐더러 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컨디션보다 안 좋은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럼 적기는 이제 본인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 준비가 되어 있고 본인이 적기라고 생각할 때 네.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위축될수록 좋은 물건들은 항상 저평가가 되어서 시장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는 현명함을 좀 키울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었을 때 딱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CD 부동산 아카데미 변령인 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